안녕하세요. 저는 이종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를 소개할 때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이너라는 표현을 좀 써볼까 합니다. 저는 PR 기반의 전략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공공가치를 지향하는 창의적인 캠페인, 그리고 너치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 소셜 임팩트의 창출 등을 모색하는 프로젝트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의 활동들 또는 정부, 수많은 조직 그리고 개인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이해관계 그리고 의도를 갖고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있죠. 그리고 PR 또는 광고 그리고 또 브랜드를 다루는 수많은 이 전략적인 설득 활동들의 경계가 사실은 최근에 많이 모호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기획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야 할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 무엇을 위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고 공공의 가치를 좀 포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팬케이크를 종종 만들어 드시는지요? 이제는 팬케이크 믹스가 있으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팬케이크 믹스가 없을 땐 어떻게 했을까요? 원래 먼저 밀가루와 물을 섞고 간을 위한 각종 재료를 섞은 다음에 반죽을 만들죠. 그리고 만든 반죽을 달군 후라이팬에 구워서 작게 조각낸 버터와 메이플 시럽 등을 뿌려 먹는 음식이죠. 막상 굉장히 간단한 음식인데도 만드는 게 굉장히 복잡했겠죠. 1920년대 미국에서 처음으로 물만 넣고 구우면 팬케이크가 뚝딱 완성되는 각종 케이크 믹스를 탄생시킨 브랜드가 바로 베티 크로커입니다. 잘 될 것만 같았죠? 누구나 번거로운 재료 준비 없이 쉽게 팬케이크를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브랜드로 시장을 선도했던 제너럴 밀스는 초기에 시장 성장이 급증한 이후에 매출이 계속 정체하자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비해 훨씬 더 간편하게 만들 수 있고 맛도 있는데 사람들은 왜 이 제품을 사지 않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고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요, 우리 사람들의 동기부여, 즉 공중의 동기부여 연구의 창시자인 이 어니스트 디히터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의뢰를 하게 됩니다. 어니스트 디히터는 당시에 100명이 넘는 주부들을 인터뷰를 합니다. 집단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의 무의식적 욕구 속에서 발견한 하나의 사실에 집중하는데요. 과연 뭐였을까요? 바로 베티 크로커가 개발한 즉석 팬케이크 믹스가 오히려 너무 간편해서 나의 요리 실력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뭔가 속임수를 쓰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먹일 때 죄책감이 든다라는 반응을 발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요? 베티 크로커가 택한 전략은 바로 불편함을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팬케이크 믹스에 들어있던 파우더 형태의 건조 계란이죠. 파우더 형태로 된 달걀을 빼버리고요. 설명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달걀 하나를 넣어서 반죽하시오라고 하는 내용을 추가하게 됩니다. 고객이 약간 더 노력을 들이게 만드는 건데요. 오히려 우리에겐 불편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의도적인 다운그레이드로 조리 과정에서 더 손이 가게 했지만
고객의 만족감은 높아졌다고 합니다. 불편함, 즉 이 번거로운 과정이 주부들에게 케이크를 직접 구운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켜서 매출 증대로 이어진 겁니다. 물론 이 결과에 대해서 혹자들은 날 달걀을 넣기 때문에 맛이 좀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부분은 불편함을 더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요리하는 사람에게 가족을 위한 노력과 마음, 즉 정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공공의 가치를 더해준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자신이 만든 제품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만드는 일종의 인지 편향인 이케아 효과라고 하는 것의 초기에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어떤 심화 버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죄책감을 덜어준다 또는 부담감을 덜어주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 중에 하나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인기를 끌고 있죠. 무라벨 생수라고 하는 것. 애초의 의도는 분리배출을 돕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라벨을 없애는 대신에 병마개와 병목 부분에 넥필름이라고 하는 작은 필름을 통해서 각종 표시사항을 아주 작게 적어두고 있죠. 2020년 1월에 처음 등장해서 굉장히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라벨이 생수시장 전반으로 퍼져나가면서 전체 생수시장에서 30-40%를 이 무라벨 생수가 차지할 정도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탄산음료 또는 커피와 같은 인기 음료 제품 포장을 넘어 화장품으로까지 진출해서요. 이 보편성을 획득하고 동시에 일종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라벨 생수 아이디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영국, 일본 등에서 제품의 겉면에 라벨을 없애는 시도도 있었죠. 하지만 해외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호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소비자 반응이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환경 이슈를 간과할 수 없는 소비자들은 라벨이 없는 생수 제품을 기꺼이 선택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소비자들은 뭔가 불편함을 덜어내기 위해서 이 제품을 선택했지만요. 사실 어느 순간 이것이 마케팅의 영역으로만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생수를 소비하는 것 자체가 환경적인 소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라벨 생수를 판매하면서 프로모션 양이 증대되면 오히려 그린워싱으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의 관점에서 보면 친환경 메시지보다는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100%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의 첫 시작 단계다라고 소비자와 공공의 가치를 공유하는 그 대화의 시작을 하는 것이 옳았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100%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제품도 출시가 됐습니다. 해외에서, 미국에서요. 오히려 이 제품에는요, 당당하게 우리는 100% 리사이클링 패키지라는 라벨이 붙어 있네요. 즉, 지속 가능한 포장재라는 과제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고 그 결과를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사실상의 가장 본질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질문과 답변의 과정으로 우리의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접근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가지의 공통의 목적을 갖는 활동인데요.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이 지향해야 되는 핵심 역량은요, 사실은 가치를 중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마케팅의 다크아트다라는 시대를 경험했었습니다. 사람들의 욕구와 또는 심리적인 자극을 통해서 얼마든지 무엇이든 팔 수 있고 또 시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포 또는 욕구 또는 다양한 심리적인 무한한 심리의 어떤 요소들을 자극함으로써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고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부작용 속에 우리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요구 앞에 직면했고요.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공중과 조직 또는 기업들이 함께 이익의 균형성을 찾아야 된다는 고민을 함께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자인의 핵심은 공감과 균형이다로 하겠습니다.